안녕하세요. 사랑과 연대, 그리고 자립을 모색하는 존재들을 위한 독서 길잡이 비체입니다. 새해는 잘 맞이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책은 동력 출판사에서 출간된 주제 마우르 지 바르콘셀로스의 햇빛 사냥입니다. 작가 바르콘셀로스는 우리나라에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저자로 유명하죠. 그런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속편이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시리즈는 주인공 제제의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총 3부작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유년기 제제의 이야기이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청소년기의 이야기인 햇빛 사냥과 청년기 이후의 제제를 다루는 광란자로 이어집니다. 그중 오늘 다룰 책은 2부에 해당하는 햇빛 사냥입니다. 이 책 역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살아가겠다와 마찬가지로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책 중 하나인데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비해 인지도가 적은 것이 평소에도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 마침 사랑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 이번 영상에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햇빛 사냥을 더 잘 읽기 위해서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먼저 읽어보거나 대략적인 줄거리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브라질의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5살 제제의 성장소설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제제와 가족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형제들은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을 한 그루씩 골라 자신의 것으로 삼는데 제제는 그중 가장 작고 볼품없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얻습니다. 제제는 실망해서 나무 곁에 앉았는데 그 순간 나무가 제제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제제는 그 나무에게 민기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둘은 비밀스러운 친구 사이가 됩니다. 외롭고 장난기 많은 제제는 마을에서 작은 악마라고 불릴 정도로 장난꾸러기로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자주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 혼이 나고 손찌검을 당합니다. 민기뉴는 그런 어린 소년 제제에게 위로를 주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제는 친구들과 함께 포르투갈 사람의 비싼 자동차 뒤에 몰래 올라타는 장난을 하려다 그 장면을 들키고 맙니다. 그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제제는 그를 무척 미워하게 되지만 얼마 후 자신이 발에 유리 조각이 박힌 채 걸어가는 모습을 본 포르투갈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준 것을 계기로 그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포르투갈 사람은 아이들을 두고 홀로 브라질에 와서 살고 있는 어쩌면 제제와 같이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년 남성으로 제제를 마치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주게 됩니다. 그런 남자를 제제는 뽀르뚜가라고 부르며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 대신 진짜 아버지로 여기고 따르게 되지요. 그러나 좋은 날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제는 뜻도 잘 모르는 노래를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불러주지만 그 노래는 5살 아이가 부르기엔 너무 선정적인 가사를 담고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제제의 아버지는 허리띠를 풀어 제제에게 마구 폭력을 휘두릅니다. 거기에 제제의 형 또또까가 민기뉴가 곧 잘려 없어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제제는 더욱 시리에 빠지고 오랫동안 열병에 시달리고 맙니다. 그런 동안 민기뉴는 자신의 곁을 떠나고 겨우 병상에서 몸을 회복한 제제에게 들려온 소식은 뽀르뚜가가 망가라치바 기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취직으로 가족들은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제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깊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뽀르뚜가와 비슷한 중년이 된 제제가 과거를 회상하며 뽀르뚜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끝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제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햇빛 사냥은 제제가 가족들의 형편을 위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는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악마처럼 장난을 치던 제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는 외롭고 더욱이 엄격한 양부모 밑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제에게 찾아온 것은 한 마리의 꾸루루 두꺼비였습니다. 5살 제제에게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가 찾아온 것처럼 이 두꺼비도 어느 밤 불쑥 제제를 찾아와 자신을 아담이라고 칭하며 제제와 함께하기 위해 제제의 심장을 먹고 그의 심장이 되어줍니다. 제제는 매일 억지로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하고 까다로운 교칙을 가진 카톨릭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며 유년기보다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만 때때로 닭 울음소리를 내는 장난을 퍼뜨리거나 교복을 풀어헤치는 비행을 하는 등 11살 아이다운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사님들의 꾸중은 두렵고 자신에게 천박한 인디언의 피가 섞여 있고 학비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폭언을 하는 부모님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제는 언제든 죽을 수 있도록 교복 안주머니에 독약을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제제가 가장 믿고 따르는 수사 파이올린은 이를 알고 제제를 무척 안쓰러워하면서 그 독약을 가져갑니다. 포르투가의 사랑을 잊을 수 없던 제제는 부모님 몰래 본 프랑스 영화 속 배우 모리스 슈발리에를 자신의 아버지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을 털어놓지요. 며칠 뒤 기적처럼 제제의 방에 모리스 아저씨가 찾아옵니다. 그는 매번 제제가 깜짝 놀랄 방식으로 가족들 몰래 제제의 방 창문으로 들어와 제제를 기쁘게 하지요. 그리고 제제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몽뿌띠라 불러줍니다. 과연 제제는 이 사랑과 행복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옛날처럼 불운의 사고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진 않을까요? 아니면 제제 스스로 더는 아담도 모리스 씨도 필요하지 않게 되어 기꺼이 작별할 수 있게 될까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이후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제제에게 피어오른 첫사랑과 점점 성숙해가는 제제의 이야기, 그리고 성년이 된 제제에게 찾아온 특별한 만남이 이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책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사랑이란 단어를 더듬어 보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삶의 살결을 어루만지는 기분이 듭니다. 솜털이 돋아나 있는 부드러운 피부 아래로 뜨거운 피가 흐르고 몸에서 발산되는 은근한 따뜻함, 미세한 맥박, 살아있음의 증거들. 사랑한다는 단어를 꾹 누르듯이 발음하면 마음에 온기가 퍼집니다. 빠르지 않게 천천히 끌어안듯이 사랑하는 이의 눈가를 매만지는 상상처럼 조심스럽게 떨림을 간직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저에게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일이 필수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때의 사랑은 단순히 연애 감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세상의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한편으로는 제재와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외롭고 겉돌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잊을 뿐인 어떤 상처들에 괴로워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를 주는 것이겠죠.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채로 타인의 사랑을 원할 땐 그 괴로움이 더 커지지요. 시인 기영도 역시 질투는 나의 힘이란 시에서 마지막에 이와 같은 회고를 남겼습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사랑을 받고자 할 때 그 일은 번번이 좌절되거나 좋지 않은 결말로 치달은 채 끝이 나곤 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자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스스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은 타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자기애, 자존감 등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영역은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나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존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나를 깎아내리고 내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내가 살아온 모든 자취를 후회하고 원망하는 따갑고 쓰라린 질책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목소리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수한 실패 속에서 성공이 피어나고 잘못을 저지른 우리는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여전히 나의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나일지라도 살아가겠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미워하는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고 거세지며 우리 자신을 좀먹어갈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과 세계를 사랑하고 삶에 충실하다는 의미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기 위해서는 사랑이, 특히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의 살아있음은 죽음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서고 난 뒤 우리는 타인을 똑바로 마주보며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구걸하는 손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손을 내밀며 우리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다정히 건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의 역사와 존재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가야 합니다. 정현중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말했듯 부서지기 쉽고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의 갈피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타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완전함에 가까울지도 모르는 그 어떤 상태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 무너지고 지쳐 회의감이 몰려올지라도 살아있는 내가 있는 한 그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완전한 실패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연대 그리고 자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 자립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견고한 사랑의 토대 위에 지어질 타자를 향한 사랑,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낭독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느님의 태양이 저렇게 아름다우니 다른 태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는 깜짝 놀랐다. 다른 태양이라니, 아담?
나는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큰 저 태양만 알고 있는데, 지금 저것보다 더 큰 다른 태양을 말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의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태양 말이야. 우리들의 희망의 태양, 우리의 꿈을 뜨겁게 달구기 위해 우리가 가슴 속에서 달구고 있는 태양 말이야. 나는 감탄했다. 아담, 너 시인이구나. 아냐, 그저 너보다 조금 먼저 내 태양의 중요성을 알았을 뿐이라고. 나의 태양? 제제, 너의 태양은 슬퍼. 비 대신에 눈물로 가려진 태양. 아직 자신의 모든 능력과 힘을 발견하지 못한 태양. 아직 자신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 태양. 조금 피곤하고 나약한 태양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별것 아니야. 그저 원하기만 하면 돼. 삶의 아름다운 음악들이 들어오도록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해. 따뜻한 정이 가득한 순간들을 노래하는 시 말이야. 제제, 무엇보다도 넌 삶이 아름답다는 걸 배워야 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슴속에 달구고 있는 태양이 하느님께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더 풍요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임을 알아야 해. 그러니까 내가 울면 그 눈물이 내 태양빛을 적셔버린다는 거야? 그렇고 말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도 내 태양이 식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이해하겠니? 내가 동의했다. 그러면 이제 친구로서 약속해. 함께 그 태양을 달구기로. 약속하는 의미로 악수하자. 네가 내 가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너랑 악수할 수 있니? 전처럼 생각으로 해봐. 내가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러자 내 손바닥에 닿는 그의 따뜻한 손을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그때 내 마음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허전함 그 자체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다. 아담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나지막이 들려왔다. 태양을 봐, 제제. 태양을 뜨겁게 달구자고.